네, 반갑습니다. 영주 납폐기물 재련 공장 반대 대책위 간사 황선종입니다.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싸웠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이 모습이 봐줄만 했는데, 지금 제가 뭐 상처도 많이 받고 패소하고 난 이후에 이빨도 빠지고 그래서 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환경 플랜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압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디녹스, 그래서 이제 질소 계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다음에 디속스, 그래서 황산물질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설비, 제처리 등 굉장히 많은 설비를 설계를 하고 또 시운전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영주의 납공장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바쁘지만 이거는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3년을 싸웠습니다. 3년을. 그 많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지만은 이 납 문제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설마 뭐 허가까지 받았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2022년 5월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영주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불허가를 요구를 해서 불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이 이루어져서 소송을 할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설계를 해서, 다시 말해 정상적인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장이 지어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서류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려면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컴퓨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요 납 2톤이 기체로 날아가는데 우리 그걸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670톤의 납이 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원래는 저희들이 플랜트 엔지니어, 환경 플랜트를 할 때는 오염 물질이 나오면은 충분히 그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납공장을 설치를 하면은 재련 설비가 100원이면은 이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1000원입니다. 재련 설비가 비싼 게 아니고 그것을 방지하는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영주시 바이오 납공장은요, 이 공장이 연간 16톤의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온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허가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납공장들을 보면 25,000톤입니다. 25,000톤. 어떤 데는 27,000톤. 근데 왜 영주만 16톤입니까? 영주의 오염물질은 16톤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추적을 해가지고 판사님들한테 저희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서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거나 공무원과 손을 짜고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를 우리가 법원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밝혀냈을 때 1심 재판장님은 곧바로 한마 그 서류가 들어가자마자 당신 졌어,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너무 명백하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법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서로 시시 눈 감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재판관에서 밝혀내고 판사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심 재판 고등법원에서는요, 처음에는 판사는 우리 편이었어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 한 달을 연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달을 연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납공장 가동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소송을 도와주시는 하승수 변호사님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저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아예 판단을 안 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주식회사 바이원 납공장 업체의 변호사가 김현장이라는 겁니다. 김현장. 다른 변호사들보다가 수십 배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뒤집어요.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잘 하시는 것으로 믿지만 최소한 영주 재판만은 엉터리였습니다. 왜 엉터리였는가 하면 제가 지금부터 입증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법에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고 이게 위임이 됩니다. 그 위임이 된 것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시설, 여러분 자동차도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시설이고요. 가정에 있는 보일러도 대기 오염 물질 발생 시설입니다. 다 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은 이 배출 계수를 적용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정풍석포제련소 모두 이 배출 계수를 적용하고 그 적용에 맞는 방지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설비를 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만 공장 설비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수가 지금 법에는 뭐 제철소도 있고요, 소강로도 있고, 그다음에 동파이프 제조하는 설비도 있고, 페인트 공장도 있고 다 있는데 납공장은 없어요. 그 표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없는 경우에는 미국 환경청 EPA의 AP42 계수를 적용하라고 박혀 있습니다. 두 번째, 법에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환경부에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적용하라고 그러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업체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 업체들 지금 7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 모두 미국 EPA AP42 배출 계수를 적용해서 연료와 원료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아주 큰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고 겨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영주시가요, 처음에 2022년 5월이잖아요. 그때 시민들 속이기 위해 가지고 이 납공장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자들한테, 전문 업체들한테 이 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이 배출 계수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돈을 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다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왔어요. 그 결과가 왔는 것을 바이원이 신청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납공장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걔들이 허점이 있어요. 놀란 게 뭔가 하면은 두 개 업체인데 A 업체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과가 영주의 이 납공장 설비는 미국 EPA AP41을 적용해서 잘했다. 전문 기술자들은요, AP41을 적용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적용한다요? 안 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적용을 안 했는데 적용을 했다고 한 겁니다. 이런데도 저희들이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명백한데도 졌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했어요. 한 번만 재판을 더 받게 해달라. 판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영주시에서 불승인만 해주면 그 다음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다. 그런데요, 부시장님 도망다니고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몸이 아픈 게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좋겠나? 울진이 좋겠나? 이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이진 목사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미국 EPA AP41을 얘기했는데요, 그 표를 제가 다음번에 만나면 그거를 진술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당연히 미국 일체의 장을 사는데 그 장에 의하면 그 표에 의하면은 납품을 용해를 하면은 52kg가 납이 납니다. 그러면 연준은 원료가 하루에 40톤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2kg의 납, 1톤의 납이 연준을 떠돌아다닙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춤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가스통이나 그거가 싸워야 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전파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납이 왜 위험한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환경 프렌즈를 오래 했지만은 다이옥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황산화물, 금소산화물, 일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은 배출이 됩니다. 빗속을 떠돌아다니다가 각 세포에 데미지를 입히는 정도예요. 근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하죠. 근데 나머지요, 뭐냐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를 낳았어요. 반에서 일단 1등, 2등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학교에 가는데 늘 10등, 11등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낳았는가 보다. 그나마 잘하네. 그러나 그 아이는요, 이미 데미지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더 데미지를 입으면 점점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아이들은 세포를 생성하잖아요. 바로서 바뀝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희망을 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KTNG 노조위원장으로 계속 나왔어요. SK 삶이 분연히 이루어가지고 나를 죽이고 놓든지 만들어라,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함께 끝까지 싸워서 영주를 지킵시다, 여러분.